어제 저녁에 김건희 여사가 순환구조대와 한강경찰대 방문해서 치킨과 피자를 전달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제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어요. 서울 마포대교를 함께 도보 순찰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가리키면서 이제 이렇게 밖에 난간도 보고 이런 모습들이 사진으로 지금 나와 있죠. 어떤 얘기를 했나 봤더니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하시는 거 잘 알고 있다. 앞으로도 문제를 가장 잘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다. 자살 예방을 위해서 난간 높이는 등의 조치를 했지만 현장 와보니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한강대교 사례처럼 구조물 설치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연합뉴스에 대통령실 제공으로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18장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어떤 사진을 써야 되나 상당히 고민을 좀 하면서 사진을 골랐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대통령실에서 일을 제일 잘하는 건 순전히 그 기술적 측면만 봐서 이거는 여사의 사진사인 것 같아요. 사진을 참 잘 찍어요. 그래서 18장을 올렸는데 일단 그것만 딱 놓고 봤을 때 대통령실 여사 전담 사진사가 일단 그 일 자체는 제일 잘한다. 라고 생각이 들고 제일 일을 못하는 건 여사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조언하는 사람이 일을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사가 18장의 사진을 찍으면서 마치 화보 같은 제가 마치를 붙였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한 곳은 꺽쇠로 화보 해가지고 여사의 사진과 기사를 쭉 냈더라고요. 지금이 과연 그럴 때인가. 물론 여사가 자살 예방 캠페인 같은 활동을 하는 거는 좋죠. 지금 화면에 나온 사진 보면 저 뒤에 가로등까지 얼마나 사진을 참 잘 찍습니까? 이 해가 해 막 진녘에 저 때가 가장 이쁘게 나올 때예요. 그런 사진이 몇 장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저런 사진으로 여사의 활동을 막 보일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당면한 현안으로도 의료 대란이 있고 또 그것과 별개로도 이건 뭐 여사와 큰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사의 디올백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웠고 여사는 사과를 한다고 한동훈 대표한테만 메시지로 얘기했고 하지 않았죠. 직접. 여기에다가 공천 개입 의혹까지 최근엔 나왔죠. 내일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항소심 재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주 손모 씨가 주가 조작 방조죄로 기소가 돼 있어요. 그냥 저는 이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니까 제가 그냥 얘기하면 손모 씨가 주가 조작 방조죄면은 여사는 주가 조작 크게 방조죄는 최소한 될 수가 있어요. 투자금도 제가 알기로 많고 손모 씨는 통정 가장 매매가 없지만 여사는 48차례나 있습니다. 훨씬 더 심해요. 그런데 저렇게 당당하게 하는지 단적으로 얘기하면 여사에게 자중이라는 건 없다라고 보입니다. 일단 많은 국민들이 좀 불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성태 실장님이 너무나도 얘기를 잘해 주셔가지고 좀 감정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여사께서 세계 자살 예방의 날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꾸 이런 취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왜 지금 이 시점에 나서는가. 그러니까 최근에도 공천과 개입돼 가지고 있던 불상사가 있었고 또 이게 아직 진짜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가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가서 미흡한 점이 많다. 한강대교 사례처럼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관계자들 곡소리가 날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평소에 이걸 많이 고민을 해 보셨냐고요. 그러니까 평소부터 어떤 그런 고민의 연속이 이어져서 특별한 날 가셔서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후보자 시절에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내조를 하는 게 아니라 국정을 운영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영부남 V0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도 이제 좀 지쳐간다. 아니 사실 국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빼놓고 지금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뺄 수 있는 얘기가 있습니까? 말씀하셨지만 주가 조작, 디올백, 양평고속도로, 관저공사, 공천 개입,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 거기에다가 또 진중권 그 교수하고 얘기할 때도 의대 2,000명에 대해서 그렇게 고수를 하셨다고 하잖아요.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분이 전문가입니까? 무슨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자격증 있어요? 의사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뭐를 그렇게 아시는지 저는 국민들도 비슷한 생각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나왔던 얘기들에 대해서 경향신문에서 이런 그 제목으로 얘기를 했어요. 경청, 조치, 개선. 이런 말들이 통치자와 같은 언행이다라는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거 보면 이제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다.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 뭐 아직 위급한 점이 많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대통령의 언행, 통치자의 언행 같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그 말하는 내용을 보면 과거에 어디 시장 갔을 때도 비슷한 언사가 있었는데 그냥 얘기를 듣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여사라면 얘기를 듣고 약자 또는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토닥거려주는 역할이었잖아요. 근데 실제 조치를 하고 집행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뒤에 있었다면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뭐 제가 뒤에 있었다는 건 사실 뒤에서 조정하지 않았나라고 하지만 이제 그냥 전면에서 대놓고 하는 것 아닌가. 이 강한 의심이 들고 사실은 단어의 미묘한 이런 것들이 본인이 조심하거나 하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실제 뒤에서 했던 일들이 지금은 그냥 앞으로 나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책이 있어요. 한국의 퍼스트 레이디라고 이 대통령 학에 보면 영부인론이 있습니다. 이 분야의 권위자가 얼마 전에 비선의 어떤 영수회담 논란이 있었던 함성득 교수가 이제 권위자죠. 근데 이 대통령 학에 보면 영부인에 대해서도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선거 때부터 어떤 얘기 나오냐면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을 뽑을 때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중에 하나가 영부인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도 영부인들에 대한 토론을 한번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국민들에게 영부인은 상당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영부인 김건희 여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까? 또 최근에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오랜만에 또 이번에 추석 명절 인사하는 영상 찍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사과의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지금 얼마나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이번에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또 열리잖아요. 근데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어쨌든 검찰에서 이걸 종결을 하면 뭐 종결하는 이유도 너무나도 황당하지만 어쨌든 종결을 하려면 여당에서도 주장하고 있듯이 여사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좀 지겨워요. 이제 그만 좀 하고 좀 끝내고 좀 다음 챕터로 넘어가고 싶은데 사사건건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영상 찍을 때가 아니고 저렇게 순시하러 다니실 때가 아니고 저는 사과부터 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위험한 게 그러니까 보수 민심에서도 여사는 상당히 비호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있었던 지난 1월에 텔레그램 메시지가 5개가 공개됐었잖아요. 그때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여사의 문자를 익십한 거기 때문에 약간의 타격은 있겠다라고 전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여권 핵심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타격이 없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당일날 했던 얘기입니다. 네. 왜요? 라고 물어보니 보수층에서도 여사에 대한 비호감이 너무 높다. 이분은 이제 대통령과 여사를 사실 아끼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호감이 너무 높아서 일단 한동훈 대표가 익십했다는 게 잘했다라는 인식이 클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실제 그렇게 흐름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의 문자를 그랬다면 훨씬 더 이게 파장이 컸을 텐데 여사기 때문에 누군 더 힘이 세다고 하지만 어쨌든 여사가 비호감도가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보수층 내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나오는 게 더군다나 지금 시급한 의료 붕괴 위기 속에서 저렇게 나온 게 과연 국정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이제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에서 내조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냈는데 여기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처한 이런 공공한 상황을 그의 부인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현 시국에 대한 윤 대통령 부인의 생각이 궁금하고 또 절실해서라고 매짐을 했던데 어떻게 보면 되게 간곡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속내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궁금하고 절실하다는 표현이 저는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진짜 절실했구나. 우리가 궁금하다와 절실하다는 병렬로 연결될 수가 없는 어휘들입니다. 국문가에 이제. 그렇죠. 네. 궁금한 거는 진짜 단순한 호기심이에요. 이건 뭘까라는 궁금증이고 절실하다는 건 본인이 원하는 바가 확고히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누군가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이 두 개가 병렬로 엔드로 연결될 수가 없는데 궁금하고 절실하다는 건 그냥 절실하다는 거예요. 제발 여사 정신 차리십시오 라는 얘기를
노 칼럼니스트인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절실하게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조선일보도 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조금 존경받는 영부인 얘기하면 그 이제 박정희 영부인이었던 유경수 여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퍼스트 레이드라는 그 학에 보면 지금 뭐 한센인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이분의 일화가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의 사촌이 사고를 내서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 청와대에서 모든 걸 쉬쉬쉬하고 막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유경수 여사가 이것은 공개를 해서 처벌을 하라고 해가지고 감옥에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같은 보수 계열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그 김건희 여사가 어디 그 케네디 여사 이런 거 뭐 옷 입는 거 따라하지 마시고 저는 유경수 여사 좀 이런 모습 좀 닮았으면 좋겠다. 어디 가서 이상한 어떤 그 순시하지 마시고 저는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까 그 화보라고 이렇게 꺽쇠로 붙인 이제 언론사 그 사진을 하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또 그 포즈가 한동훈 대표의 허리손 포즈랑 닮았다라고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부러웠나 봐요. 근데 최근에도 이 한동훈 대표도 한겨레에서 논설을 썼잖아요. 네네. 어쨌든 너무 시선을 이렇게 막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부천 화재 현장 가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사진 찍는 소리가 찰칵찰칵 들으니까 갑자기 손이 이렇게 가는 듯한 모습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내용에 좀 충실을 해야지 저렇게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 충실하고 대통령보다 더 이런 사진에 대해서 홍보하는 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진짜 만약에 여사가 조금씩 활동을 하려고 했다. 만약 제가 정무 조언을 한 참모라면 그냥 시민, 물론 짜고 치는 시민일 수 있죠. 시민이 그냥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여사가 마포대교를 같이 분들과 경찰 분들과 같이 가는 모습을 찰칵 찍어서 그냥 소셜미디어 같은 데 올리는 형태로 예전에 이제 시장에 갔을 때 그랬잖아요. 그런 정도로 한 장 정도 나왔으면 되지 저렇게 의도한지는 모르겠지만 화보 같은 오죽하면 언론에서 꺽쇠로 화보라고 다뤘겠습니까? 저거는 지금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모 여권 여사한테 물어봤거든요. 아 정말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미안한데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었으면 그냥 풍족하게 자기하고 이렇게 다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본인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영부인이 되는 바람에 이게 하는 행동 하나하나마다 사람들한테 지적을 받고 비난을 받아서 악마화가 돼버려가지고 지금은 김건희 여사가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안 좋게 보는 이 현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을 들어 하신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이런 기조가 있기 때문에 참모들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최근에도 공천 개입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실 해명 들어보셨잖아요. 뭡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가 했다 안 했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 만약에 개입이 아니라 이건 상의고 그 상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미수 불발에 그쳤으니까 이건 법적으로 책임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괜찮다는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김건희 여사한테 물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사실 이제 최재형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다시 한번 논의 선상에 오르게 됐어요. 사실 같은 사건으로 이렇게 각자 수심위가 두 번 열리는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인데 이제 원래는 검찰이 이 최종 처분 어떻게 할까 추석 전에 마무리를 한다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이 검찰 수심이 열리면서 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오늘 이제 출입기자단에 공지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추석 전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전에 종결 처리되는 건 물 건너 간 거잖아요. 아직 일정이 안 잡혔으니까. 근데 모양이 좀 웃길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수심위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에 대한 수심위도 수심의 입장이 딱 한 줄로 나온 게 있습니다.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둘이 같은 편인데 둘 다 죄가 아니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가 있습니까? 문장이 성립이 안 돼요. 한쪽의 의견을 편파적으로 들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여사는 죄가 없다.
기소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지. 근데 최재형 목사의 수심위는 만약에 양쪽에서 가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면 이것도 좀 모양이 웃길 것 같아요. 검찰 측에선 죄가 없다. 이분은 청탁한 게 아니다고 할 거고 최재형 목사는 난 청탁한 게 맞다. 죄가 있다. 그러니 기소해라. 라고 할 것 같아요. 모양이 웃기잖아요. 근데 검찰이 코미디가 돼버렸어요. 예전에도 검찰이 자기 사람들, 예를 들어 김학의 법무부 차관 예전 문제 같은 거 보면 자기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런 게 있지만 명백히 드러난 일, 또 권력의 핵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검사들이 상당히 강경하게 저항했고 목소리를 냈거든요. 내부 게시판에서라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 여사 문제 관련돼서는 그런 목소리를 공개적으로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검찰에 현직 또는 전직에 있던 분들과 만나보니까 지금 검찰이 완전히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부끄럽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물론 대놓고는 못하죠. 잡혀갈지 모르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대놓고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일부 검사들이. 그런 것들이 그나마 검찰이 권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켜오던 힘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완전히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수심위가 사실 이번 최재형 목사와 관련된 이 시민위원회에서 한 수심위는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예상을 좀 못한 것 같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2018년도에 도입이 됐잖아요. 이때 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설계를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가 이제 그런 말을 했죠. 이 수심위의 취지는 뭐냐면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견제 수단으로 만들었고 그 근본적인 취지는 공정과 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심의가 공정했느냐? 공정하지 못했죠. 왜? 검찰이 가서 그 15명의 위원들 앞에서 검찰이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 들어가서 PPT까지 띄우면서 변론을 했어요. 그런데 최재형 목사의 의견은 본인은 입회하지 못하고 배제가 되고 오직 A4 30장 분량이 갔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사람이 진짜 오디오와 비디오를 같이 듣는 거랑 30페이지 놓고 읽으라고 하는 거랑 이게 집중력이 똑같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심위원회가 2018년도부터 15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번은 이 내용조차가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3번 내용을 좀 보니까 전혀 뭐 좀 유명하지 않은 사건이더라고요. 나머지 12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4건을 제외한 8건은 다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몇 대 몇으로 찬성했다, 반대했다. 이 내용 중에서 어떤 말이 오갔다까지 다 공개를 했어요. 그게 삼성 이재용 회장과 관련된 또 최근에도 이태원 김광호 서울청장과 관련된 것들. 그런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심위원회 내용은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공개를 못했을까? 공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정성과 투명성이 다 이건 망가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문제가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추석 영상 이번에 찍을 거다, 이제 등장할 거다라고 예고를 하면서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이제 공개 행보가 좀 확대될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마포 도보 순찰 이런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아, 그 얘기가 예고된 대로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라고 하는 건데 지금 댓글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그러면 왜 그러시는 걸까?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 아까도 잠깐 두 분이서 지적을 하셨지만 수심위도 다시 한 번 더 열리고 공천 개입 의혹도 나왔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도 물론 지금 기소된 건 아니지만 그 다른 분들에 대해서 2심 결과도 지금 내일 나오고 이 시점이 그러면 이렇게 공개 행보를 확대할 시점이 맞나? 이거를 확대할 만큼 이 모든 게 다 해결이 됐다고 보시는 건가? 어떤 속내로 추정하세요? 저는 한 달 전에 여권 관계자에게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가끔 어디 칼럼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요즘 술을 줄이고 있다. 뭐지? 라고 했는데 한 여권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술 줄인 건 맞는 것 같다. 술자리를 좀 줄였다. 그런데 더 문제는 대통령이 지금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 대란이 지금처럼 커지지 않았을 때긴 해요. 물론 의료 대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거는 그냥 개혁의 저항 세력이 얘기하는 거지 방향은 옳고 방법도 옳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워낙 자기 애가 강한 분이고 살면서 누구 말을 크게 들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사도 마찬가지. 저희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문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많은데 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거기에 대한 답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고 나오는 비판에 대해서는 반국가 세력, 가짜 뉴스, 그리고 반 대한민국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이나 부정, 비난 이런 거는 다 반국가 세력으로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너무 커져버리면은 정말 반국가 세력에 대한 물리적 탄압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좀 몸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도 얘기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미 외골수 모드에 들어가신 것 같다. 그러니까 적절하거나 뭐 진정한 어쨌든 그런 조언은 아예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이미 저는 한 달 전부터 그런 모드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좀 진지한 대화가 필요한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고 여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생각은 않고 공격받고 있는 건 반국가 세력의 선동 때문에 공격받고 있다. 그래 부적절한 처신이야 내가. 그런데 이렇게까지 당할 일이야? 이거는 반국가 세력이 지금의 체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행동이다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그냥 밀고 나간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검님이 여사님 비판하는 패널들 반국가 세력들이니 구속 수사해 주세요 이런 댓글을 올리셨는데 아이 저희는 이제 충원해서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결론은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으면 정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훈련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 훈련되는 게 뭐냐면 듣기 싫은 말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치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초선부터 재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박 실장도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초선이요 당대표한테 많이 혼납니다. 김무원 그거밖에 할 줄 몰라? 이런 식으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많이 혼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검찰 하시면서 묻고 수사하고 혼내고 처벌하다가 바로 와가지고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주변에는 이 정치 경험을 할 사람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주변인들에게 윽박지르고 대노 혹은 경노 둘 중 하나 하시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무슨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해장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갇혀버린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알고 세상 돌아가는 걸 알면 전 이렇게 못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래도 설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친구가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이 보건복지부 차관이라든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6개월만 버티면 된다. 아직 뭐 붕괴되지 않았다. 이런 말만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으니 대통령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래서 미국의 영부인론을 보면 퍼스트 레이드가 제1 조력자라고 했어요.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대통령에게 바깥 세상의 소식을 생생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영부인이라고 했는데 영부인께서는 오히려 이것을 더 막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런 게 있어요. 성정들을 보면 제가 이제 기자 초년병 시절에는 기업들, 경제, 재계 이쪽 출입했었거든요. 내노라는 재계 회장님들 과거에 보면 다 눌변이에요. 말을 진짜 못합니다. 모 회장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서 들어도 이분이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지? 라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상당히 유능하고 똑똑한 것으로 알려진 모 회장님도 옆에서 그냥 가끔 이렇게 공항 같은 데 가면 기자들이 카메라 마이크 그렇죠. 들이대고 네. 물어보잖아요. 뭔가 핵심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말로 보면 상당히 못해요. 제가 왜 그럴까 제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봤는데 누구도 설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말하면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말을 애매모호하게 하면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밑에서는 이분의 말이 애매모호하니까 이것저것 다 하고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득을 많이 해보고 눈치를 보고 설득한 사람들은 일단 말을 해서 설득을 해야 되고 조율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대한민국 검사들은 제가 볼 때는 옛날엔 20대 때부터 영감님 소리를 들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상명하복에 바로 본인 상관 위에 빼고는 누구를 설득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갑오브 갑으로 살았습니다. 기자들도 갑이라고 하지만 우리 성앵커님도 아시겠지만은 힘 있는 분한테는 갑이 될 수 있지만 욕심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취재원들에게는 기자는 늘 을이에요. 저는 늘 을이었습니다. 그렇죠. 을로 해야 뭐라도 취재거리라도 주고 그럼요. 기사거리라도 불쌍해 주죠. 보이는 게 낫다는 그렇죠. 얘기였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검사들은 제가 보니까 다 갑이었습니다. 을일 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누구도 설득할 필요도 없고 자기 길대로 가는 거죠. 검사로서는 그럴지 모르겠는데 정치인으로서는 직무 이게 완전히 전혀 연관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얘기한 게 검사 출신이 대통령 하려면 7년 정도는 있어야 되고 아니면 어디 가서 학원이라도 다녀서 검사물을 쫙 빼고 와야 된다. 대통령이 안 빼고 왔죠. 한동훈 대표도 안 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못 빼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전에 이제 유튜브 다른 데 출연하셔서 MBTI가 대통령 MBTI KGBT라고 고집불통이라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한 석 달 전쯤에 얘기를 했죠. 아니 근데 이렇게 보면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영부인의 MBTI가 확실히 E인 것 같다. I는 아닌 것 같다. I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이런 행보들이 지금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좀 낮잖아요. 지지율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공개 행보를 확대하는 정무적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 이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저는 뭐 처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섰을 때 야당의 모 중진 정치인이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도 잘 모르죠. 예전에 방송국에 왔을 때 한번 본 게 전부였는데 대통령이 역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쉽게 대통령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치의 뜻을 갖고 한 1년 반, 2년 만에 대통령이 됐고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국정원 댓글 팀장 때부터 또 조국 전 장관 그 수사 문제 때부터 사실은 그 전에 권력 핵심부와 계속 충돌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소신, 불굴 이런 상징 자본을 키워왔어요. 그래서 본인만의 성공 방정식을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거기서 도출된 단어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예요. 그러니까 과거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나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도 아마 유불리를 따졌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구수할 때부터 본인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셨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한 그 일관성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검사로서는 그게 어떻게 먹힐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을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된 거죠.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유불리를 안 따진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민심도 따지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진지한 대화를 좀 충신이나 정말 좋은 조언을 좀 들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건 건너들은 얘기인데 가까운 분이 조언을 해도 경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가까운 분도 한 두어 번 조언하고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간신들만 남게 됩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께서 만약에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쉽게 말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은 정치를 우리가 바둑에 비유 많이 하잖아요. 한 수 두 수를 내다보고 이렇게 계획대로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근데 이 정부는 정치를 그냥 오목두두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막기 바빠요. 그냥 김건희 여사 뭐 공천 개입 터지면 여기 가서 막다가 양평 가서 막다가 막는데 이제는 이제 그마저도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밖으로 나돌아버리니까 이제는 알까기로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부에는 정무적을 판단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이제 아마 초반엔 있었겠죠. 경로를 이제 한 바가지 놓고 다들 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